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숙취 해소제 업종 광고 제안 및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집행 시 유용한 팁들도 전달 드릴 예정이니 동일한 업종의 광고주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로는 숙취 해소제 시장 현황과 검색자 퍼널 과정에 따른 미디어 믹스 제안, 그리고 현재 광고를 집행 중인 5사의 성공 사례를 통한 세부 전략, 마지막으로 광고 집행을 통한 보고 및 성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숙취 해소제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문화가 성숙해지고 코로나로 인한 술자리 감소로 숙취 해소제 시장은 성장하다가 올해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2019년도에 비해서는 성장한 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하는 추세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숙취 해소제 시장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제품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접했던 숙취 해소 음료부터 환, 가루, 그리고 현재는 스틱과 젤리까지 확장되며 지난날에는 숙취라는 키워드만 강조되었다면 현재는 맛있고 간편하고 건강에 좋은과 같은 성분, 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겟층 또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숙취 해소제는 30, 40대 남성 직장인들이 음주 전후 숙취를 위해 마셔야 하는 이미지로 노출이 되었다면 현재 MZ세대를 공략하며 숙취 해소제 시장이 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목적성이 뚜렷하고 소비자의 연령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가벼운 음주 문화, 내일이 있는 음주 문화가 형성되면서 20, 30대가 숙취 해소제를 소비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형태와 트렌디한 컨셉을 가진 숙취 해소제가 출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숙취 해소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면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충성 순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구매 퍼널 과정을 통해 미디어 믹스 광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의 경우 광고주의 KPI는 브랜딩을 통한 유입, 유도였기 때문에 광고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신생 브랜드라 브랜딩이 필요한 광고주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 단계입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잠재 고객에게 자사의 브랜드를 알려 웹사이트로 끌어오는 단계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저희의 주 타겟층인 20, 30대가 분포되어 있는 SNS 광고 진행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확보하였고, SNS 광고를 통해 상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단순히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에 대한 흥미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블로그 및 카페 채널을 통해 자사 상품의 후기 및 정보성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유입과 전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타겟들에게 상품을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자사 제품에 대해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고객들을 웹사이트로 유입시켜야 하는데요. 그때 검색자의 니즈가 반영된 키워드를 통해 유입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퍼널 과정에 따른 미디어 믹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지 단계의 SNS 광고를 통해 단일화된 소재가 아닌 자사에서 진행했던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켓 이벤트, 새해맞이 할인 소재, 소비자 참여 이벤트 컨텐츠를 통해 보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참여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0, 30대 연령대를 타겟으로 진행 중이며 모수 확보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브랜드 SNS 컨텐츠 및 이벤트성 컨텐츠 노출을 통해 한 달 동안 자사명 검색량이 약 1.3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해 접했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고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해보게 될 텐데요. 자사 제품의 타겟층이 분포하는 20, 30대 연령대,
또는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캠핑, 뷰티, 취미 관련 등의 관심사로 밀집되어 있는 카페의 자연스러운 컨텐츠 배포를 진행하여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었고, 광고 집행 전 로아스 27%에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포함 약 500%의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면 구매를 고려하기 위해 검색을 진행하겠죠? 자사명 또는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현재 자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단에서는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확장과 이를 통해 전환이 발생되었던 키워드 선별이 필요한데요. 광고 집행 전 자사의 파워링크 계정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화된 그룹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키워드 확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룹을 세분화하여 대표 키워드, 제품 유형별 키워드, 성분별, 수식 문구별, 시즌 등의 키워드를 확장하였으며, 기존 광고 집행 시 대표 키워드로 인해 예산 소진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로 인해 일예산이 다 소진되어 다른 키워드가 미노출되지 않도록 대표 키워드에 대한 그룹을 시간대별로 분리하여 각각 그룹 예산 설정 후 전체 예산 내에서 약 50%만 소진될 수 있게끔 진행하며, 이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효율, 저효율 키워드를 선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세분화하였다면 그에 따른 키워드 선별도 중요한데요. 그룹에 따른 세부 키워드 확장과 동시에 고효율 키워드, 저효율 키워드를 분리하여 각 키워드별 효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기적인 그룹 및 키워드에 대한 효율 체크를 통해 약 580%, 1420%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를 발굴하여 노출 순위 확인 및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워링크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 그룹 세분화와 제외 키워드 삽입을 통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키워드로 인해 광고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룹을 분리하여 쇼핑 검색 진행 4주차에 503%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통한 유입을 목표로 했던 5사의 숙취해 소재의 세부 전략을 말씀드렸으며, 앞서 말씀드린 세부 전략대로 하세요 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광고주분의 광고 성과 관리에 집중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광고 전략에 따른 광고 운영을 진행했다면 다음으로 성과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AMPM 글로벌 내의 다양한 광고 성과 개선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매월 광고 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한 피드백으로 광고 계정에 대한 개선안을 공유하며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고 집행 시 일자별, 주간별, 월별 광고 집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별 상세 데이터 보고와 광고주의 KPI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성과 보고를 통한 성과 개선에 집중하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광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를 통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하실 분들을 기다리며, 광고 계정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이 필요하신 광고주 분들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